외국인으로서 나의 시선이 한국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새롭게 느껴질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싶은, 체험하고 싶은 소재와 그것을 겪는 주체, 그 주체가 이거를 겪는 이 상황, 이 물리적인 공간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컨텐츠를 조합을 해보신다면 흥미로운 영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K 인플루언서 그리고 한국 문화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저는 영상 제작자 솔판입니다. 이번 8강에서는 K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소재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외국인 분들이 나와서 한국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로 한국 사람들이 외국 시청층을 타겟으로 영상을 만드는 채널도 많아졌고요.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특정 문화권에 대해서 다루는 이런 영상들이 많아졌는데요. 제가 만든 영상들 중에서도 비슷한 영상들이 꽤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처음에 솔파 채널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Korean Girls React to 니키 미나즈, 이 영상도 한국인들이 외국 어떤 문화에 대해서 리액션을 함으로써 그 뮤직비디오를 즐기는 그 문화권들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상들이었고요. 이거 외에 SAT를 보는 한국 사람들, 그리고 서양의 화장을 처음 당해본 한국 여자들, 이런 영상들 역시 서양권을 타겟으로 한 영상이었고요. 또 ODG에서 만들었던 한국 아이와 미국 아이가 처음 만나면 하는 말, 그리고 또 이렇게 언어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영상들이 해외 시청층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영상들이었습니다. 똑같이 반대로 외국인들을 출연시켜서 한국 사람들이 보게끔 한 영상들도 있는데요. 솔파에서 만들었던 한국인들을 구별하는 법이라는 영상과 또 한국인 따라하기와 같은 영상들이 외국인들이 나와서 한국의 어떤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영상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영상을 흥미로워하는 이유는 그 영상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외부의 시선이기 때문이고, 이 외부의 시선들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감상을 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외국인으로서 한국 시청자들을 타겟으로 혹은 한국 문화를 다뤄서 영상을 만들 때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야 할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걸 만들려고 했을 때 떠오르는 거는 아마 뭐 BTS와 같은 그런 K-팝 아이돌이 있을 테고, 혹은 김치와 같은 어떤 음식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 소스 중에 하나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룬다고 조회수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냥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니까 이거를 외국인의 시선에서 다뤘을 때 한국 사람들이 재밌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다. 물론 그 누구도 이 BTS에 대해서 다뤄보지 않았고 김치에 대해서 다뤄보지 않았다면 당연히 조회수가 높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최초로 올라온 영상들은 조회수가 높았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김치를 처음 먹어본 외국인들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없었더라면 당연히 조회수가 높겠지만, 이미 이렇게 메인스트림에 많이 노출이 된 것은 여기에 대한 리액션도 굉장히 많고 한국인들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바이럴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류의 영상을 만들 때 포인트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류의 영상의 포인트는 나의 어떤 반응 혹은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 소스를 가지고 있는 문화권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중점으로 둬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즉, 외국인으로서 나의 시선이 한국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새롭게 느껴질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TS, 김치 이런 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BTS를 보고 멋있다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한국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보편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와서 BTS를 봤는데 멋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한테도 전혀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먹고 어떤 리액션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리액션이 뭐가 됐든 이미 한국 사람들한테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이미 봤던 거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BTS와 김치에 대해서 다루면 안 되냐? 그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그걸 다루되 나의 어떤 리액션의 방향 혹은 여기 다루는 나의 멘트들, 이 단어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을까? 기존에 한국인이 멋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멋있다고 하는 것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단순히 좋다, 싫다,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굿과 배드로 나누는 식으로 영상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새롭고 처음 보고 낯선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라는 겁니다. BTS가 멋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멋있는지, 즉 한국인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외국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멋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멋있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그건 한국 사람들한테 새롭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나라의 어떤 보이밴드와 비교를 하면서 말을 한다면 조금 더 새롭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외국인으로서의 리액션이 한국인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새롭게 보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리액션 영상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모든 것들, 한국의 문화 이런 걸 다룰 때 다 통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소재를 다룰 때 어떤 지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문제는 어떤 소재를 찾아야지 이런 걸 조금 더 쉽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떤 소재를 다뤘을 때 한국인들이 좀 더 새롭게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팁은 이미 미디어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룬다기보다는 조금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하위 문화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다루면은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새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팁은 사람들이 많이 이미 보고 다루고 있는 것을 다루지 말고 조금 더 하위 문화에 접근을 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최근 한국 드라마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킹덤을 리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킹덤을 리뷰하지 말고 말죽거리 잔혹사를 리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죽거리 잔혹사가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테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이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오래됐어요. 그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씬이나 대사 같은 게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공통된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영화에서 나온 특정 대사를 말했을 때 대한민국 대부분이 그 대사는 이 영화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알고 있고,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한국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킹덤과 같이 글로벌적으로 미디어에서 성공했다라고 다루는 것보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지만 일상화가 되어 있는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BTS를 리뷰하는 것보다 비의 깡과 같은 뮤직비디오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말죽거리 잔혹사나 비의 깡 이런 소재의 공통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되게 핫하고 잘 나가고 힙하고 이런 류의 영상이 아니라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상 속에 스며든 그런 컨텐츠들을 말합니다. 약간 뭔가 멋있다 쿨하다 이런 것보다 한국인들이 약간 더 가지고 노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밈이 있는데 이렇게 밈화된 그런 한국의 여러 컨텐츠들을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식의 방식은 여러분의 컨텐츠를 다른 어떤 해외 리액션 영상과 차별점을 둘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새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린 두 번째 팁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넓게 접근하지 말고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미시적으로 접근했을 때 조금 더 한국적인, 한국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한국 하면 또 유명한 게 지하철 시스템인데, 그냥 지하철 타보고 한국의 지하철이 이렇게 잘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지하철 중에서 특정 시간대에 일어나는 그 지옥철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그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이 빡빡한 그런 지하철 풍경을 타보고 리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지하철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거기에 대한 영상은 많으나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출퇴근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굉장히 한국적인 것에 대한 리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새롭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소재를 찾고 뭐 어떤 걸 리뷰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영상의 느낌을 항상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영상의 느낌이랑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로 좌지우지가 되겠죠. 뭐 카메라 스타일이나 어떤 카메라를 쓰느냐, 어떤 조명을 쓰느냐, 편집 스타일이 뭐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촬영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내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 많으니까 얘네 다 출연시켜가지고 영상 찍어야겠다라고 할 때 굉장히 어설프게 공간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다 앉혀놓고 막 조명 치고 이렇게 촬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했을 때 영상이 주는 느낌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항상 어떤 리액션이든 인터뷰든 어떤 주어진 공간에서 딱 구도를 잡고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튜디오를 이렇게 갖추고 영상을 찍었을 때는 굉장히 포멀하고 갖춰진 듯한 느낌이 들지만 오히려 내가 약간 날 것의 느낌을 원한다면 그냥 길거리에서 갑자기 인터뷰를 하고 게임하고 있던 동생을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반복될 수 없는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인터뷰들은 그 영상 특유의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비의 깡을 리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의 깡이 약간 한국의 밈이다. 그래서 이거를 리액션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갖춰진 공간에 막 친구들을 불러요. 그리고 마이크 차고 조명 켜고 했을 때 물론 똑같이 리뷰를 하는 거지만 이미 보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갖춰진 환경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게 어찌됐건 약간 주어진 환경이니까 어느 정도 인위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한다면 조금 더 날 것의 느낌을 주는 게 좋잖아요. 밈이니까, 약간 서브컬처니까. 그러면 저라면은 약간 게임하고 있는 제 동생한테 가거나 요리하고 있는 저희 엄마한테 가거나 길거리에 가고 있는 그런 외국인을 붙잡고 갑자기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영상의 느낌이 되게 날 것이다, 굉장히 즉흥적이다라는 느낌이 듦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자체도 굉장히 좀 뭔가 필터링 되지 않는 날 것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이 화자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주어진 스튜디오 안에서 마이크 차고 말하는 것과 길을 걷다가 갑자기 말하는 것, 그 신선도 자체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남자와 같은 채널의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촬영하지 않고 그 인터뷰이가 실제로 활동하는 공간에서 찍음으로 인해서 그 인터뷰이가 말하는 게 조금 더 사적인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사소한 어떤 촬영 환경 자체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얼마나 필터링 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느낌을 준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고려해야 될 거는 이런 출연자들의 반응 혹은 나의 반응이 이걸 보는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느껴질 건가, 이거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재가 새로운지, 이 소재가 약간 남들이 다루지 않은 어떤 한국의 어떤 밈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한국의 어떤 전반적인 것인지 혹은 굉장히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전달하는 이 말이 보는 이로 하여금 되게 포멀하게 느껴지는지 혹은 굉장히 날 것으로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잡고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재를 감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한국 소재의 채널들을 보시면서 아, 이런 걸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좋구나, 댓글을 다 보시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것에 반응을 하고 어떤 것을 되게 재밌어 하는지에 대해서 쭉 보시면서 그 감을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영상의 소재를 정하고 촬영 환경을 정했으면 그거를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출연할 수도 있겠고 친구들을 출연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더 새롭게 혹은 더 날 것으로 다가가려면 그 외국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제 뭐 외국인들에 대한 반응이 많으니까 많은 채널들에서 외국인들 그냥 출연을 시켜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나와서 한국의 무언가에서 막 리액션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한국화가 굉장히 많이 된 분들이 자주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종종 출연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는데 그거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날 것의 느낌을 잘 캐치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똑같이 외국인이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머리 스타일, 그 특유의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이미 한국화가 많이 된 외국인이 하는 말과 전혀 한국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외국인이 하는 말은 이게 시청자가 봤을 때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K-팝을 엄청 좋아하고 이미 K-팝에서 줄줄이 깨고 있는 사람이 K-팝 리액션 하는 것보다 K-팝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리액션 하는 게 더 새롭게 다가가겠죠. 그리고 단순히 외국인, 한국화가 많이 된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나의 어떤 가족들, 나의 아빠 혹은 나의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출연을 시키는 게 조금 더 새롭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한 단계 더 멀리 있는 대상을 출연시킴으로써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그들의 반응이 시청자들에게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컨텐츠를 짜보면은 외국인 할아버지가 지옥철에 껴가지고 한국의 지옥철을 경험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런 세상이 있다니, 거기서 이제 비의 깡 뮤직비디오를 딱 들이대는 거죠. 그러면서 리액션을 한다. 이 정도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싶은, 체험하고 싶은 소재와 그것을 겪는 주체, 그 주체가 이거를 겪는 이 상황, 이 물리적인 공간,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컨텐츠를 조합을 해보신다면 흥미로운 영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 홍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한 8번째 강의로 소재를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기획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몇 시간도 부족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에서 촬영 장소, 촬영 장비를 렌탈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